어머 형님, 음식이 장난 아니게 맛있어요. 역시 형님 요리는 최고라니까요. 응 동서, 고마워. 많이 먹어. 다른 엄마들도 저희 두 사람이 동서지간인 걸 알고 있어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한 엄마가 말하길 한 집안에서 둘이나 과학고에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며 칭찬을 해줬고, 다른 엄마는 친척끼리 한 반에서 공부하니 부럽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는 도중에 몇몇 엄마가 술을 찾아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맥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건배를 하며 목을 축였죠. 한두 잔만 마시고 다들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동서가 술이 먹고 싶었는지 소주를 물컵에 가득 따르고 벌컥벌컥 연거푸 마시더군요. 벌써 거나하게 취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동서를 말리려고 소주병을 빼앗았습니다. 동서,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셨어. 이건 놔. 짜증나게 너만 주목받으니까 열불나서 더 마셔야겠어. 동서, 여기 우리 둘만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엄마들도 있다고. 말 조심하고 그만 먹고 들어가서 좀 누워. 웃기는 년일세. 야, 네 새끼가 아무리 잘나봐야 내 아들이랑은 상대가 안 돼. 왠 줄 알아? 우리 부부는 시경이를 제대로 뒷바라지 해줄 수 있거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해도 된다고. 근데 니네 집 상황은 어때? 치킨 팔아가지고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잖아. 쌍크지 주제 영재학교? 지랄 났네. 요즘엔 개나 소나 과학고에 들어오네. 동서가 주사를 부리자 다른 엄마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신발장에서 동서가 하는 말을 모두 들은 아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동서에게 말하더군요. 작은 엄마, 시경이 형 이번에 꼴찌했던데요. 반에서 꼴찌는 물론이고 전교에서도 꼴찌예요. 성적이 공개되지 않긴 하지만 형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요. 뭐야 이 새끼야? 이게 어디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유언비어가 아니라 형한테 들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작은 엄마가 자꾸 저희 엄마 무시하면서 막말하는 거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 상놈의 자식이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남들 앞에서 망신 줘도 된다고 말이야? 내 아들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 망친 거야. 네 놈이 뭔데 내 아들이 꼴찌라고 조롱해?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를 조롱해서요. 치킨집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어떻게 뒷바라지 해줄 거냐고 비아냥거렸잖아요. 작은 엄마, 저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장학금 받고 알아서 공부하니까요. 아셨어요? 그럼 그만 나가주세요. 제 아들이 제대로 한 방 먹여주자 동서는 광분해서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말리자 주먹을 여기저기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진정한 무식함을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 학부모들은 혀를 차며 저희 집에서 나갔고 동서는 제 아들을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동서를 밀쳐버렸어요. 바닥에 쓰러진 동서는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이 강렬하게 째려보더군요. 두고 봐. 내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할 테니까. 이 괴짜 같은 자식아. 넌 내 아들한테 안 돼. 알아들었냐? 작은 엄마, 시경이 형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던데요. 학교 다니기 싫다고 난리인 거 아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형한테나 관심 가지세요. 아들 녀석이 똑부러지게 말을 했더니 이번에도 동서는 미치광이가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동서를 꽉 붙잡고 현관 밖으로 쫓아냈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작은 엄마한테 그러면 못 쓴다고 일러줬습니다. 조카애가 꼴찌한 비밀을 밝힌 건 너무했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어쨌든 그날 동서의 주사로 다시 거리가 멀어졌어요. 보는 채 마는 채 하면서 종종 모임에서 만났죠. 다른 엄마들은 동서가 철판이라고 뒷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동서의 낯짝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두꺼운 것 같았어요. 2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자 아들은 이번에도 1등을 노리겠다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해줬어요. 하지만 아들이 1등 욕심을 내는 건 돈 때문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고 싶어서라고 대답해줬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제 아들은 이렇게 똑똑하고 부모 위할 줄도 알았네요. 얼마 뒤 기말고사 시험을 치른 아들은 채점하면서 총 2문제를 틀렸다며 아쉬워했어요. 이번에는 전교 1등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며 저와 남편에게 미리 사과를 했답니다. 엄마 아빠, 저 이번에 1등 놓치면 내년에 장학금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부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등록금을 걱정하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저는 진정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대답해줬습니다. 시우야, 1등 아니어도 돼. 엄마 아빠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네 등록금은 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성적 가지고 사과하지 마.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남편은 안방으로 가서 훌쩍거렸습니다. 얼마 뒤 시우가 집으로 돌아와 시험 등수가 나왔다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전교 4등 했어요. 근데 시경이 형이 전교 1등을 했네요. 뭐? 시경이가 1등을 했다고? 걔 지난 학기에 전교 꼴찌였잖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1등을 한 거지? 글쎄요. 아무래도 작은 엄마가 많이 혼냈나 봐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만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구나. 어쨌든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전교 4등도 대단한 거야.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며칠 편하게 쉬어.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동서에게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축하를 해주면 사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전에 꼴찌라는 비밀을 말한 아들 대신 사과를 할 생각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꼴 보기 싫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졌답니다. 이튿날 동서에게 연락했더니 전화와 카톡을 모두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동서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동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동서 나야. 동서? 설마 형님이에요? 여긴 왜 온 거예요? 시경이가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며? 축하해주러 왔어. 지난번에 시우가 꼴찌라고 비밀 폭로한 것도 사과도 할 겸 해서. 문 좀 열어줄래 동서? 야, 이 그지 같은 년아. 내 아들이 1등 했다고 하니까 사과하러 온 거니? 니년 축하 따위나 사과는 받을 마음 없으니까 그냥 꺼져. 그리고 학부모들 있을 때면 아는 척하고 다른 때는 그냥 서로 투명 인간 취급하자고. 이 멍청한 년아. 동서, 화가 많이 난 건 알겠는데 내가 사과하러 왔다잖아. 얼굴 보고 이야기 좀 나누면 안 될까? 안 돼. 니년 면상 보면 구역질 나고 부하같이 밀거든 이년아. 내 아들이 이제부터 계속 1등 할 거야. 네 새끼가 별거 아닌 걸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거기 서 있지 말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동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 게 맞는 말이네. 나는 애들 생각해서 화해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여길 오질 말았어야 했네. 알았으면 꺼지라고 이년아. 재수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서 집 현관문이 열리며 무언가가 뿌려졌어요. 바로 소금이었죠. 제가 다녀온 게 극도로 싫었는지 제가 보는 앞에서 소금을 뿌리더니 저에게 손가락 욕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젠 동서지간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동서와 말을 섞지 않기로 결심했죠. 동서 아파트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아울렛에 가서
아들에게 선물할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오픈카가 한 대 지나가더군요. 남녀의 얼굴을 봤는데 헉소리가 나오더군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는 동서였습니다. 운전석 남자는 시동생이 아닌 딴 남자였고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컹거렸고 저도 모르게 택시를 잡고 오픈카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차가 막혀서 오픈카는 빨리 달리지 못했고 제가 탄 택시와 거리가 금세 좁혀져서 미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오픈카가 들어간 곳은 모텔 주차장이었어요. 동서는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의사 시동생이 주는 돈으로 호강하며 살더니 젊은 남자 꼬셔서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증거로 찍어뒀고 계속 감시하기로 했어요. 1시간 뒤 모텔에서 나온 동서와 불륜남은 바로 앞 식당으로 들어가더군요. 힘들게 몸을 썼으니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갈비탕 하나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식사를 하던 두 불륜의 대화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들이 자기 덕에 1등 했어. 너무 고마워. 아이, 고맙긴. 자기가 돈도 주고 나랑 사귀어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 그러고 보면 자기 아들이 과학고에 입학한 것 자체가 사건이다, 사건. 아이, 꼴통 하나 과학고에 보내려고 비싼 돈 들이고 나한테 몸까지 줬잖아. 아, 자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과학고에 보내고 싶었어? 나는 아들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랑 같이 잔 건 내 아들 때문만은 아니야. 내 남편이 고자인 건지 아예 부부관계가 없어. 아들 낳고 쭉 굶고 살았다니까. 내가 젊은 애인 만나니까 얼마나 살맛 나는 줄 알아? 오, 내가 좋긴 좋은 모양이네. 아이, 좋았어. 그럼 우리 관계는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 우리 형이 과학고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자기 아들은 계속 전교 1등 놓치지 않을 거야. 고마워 자기야. 근데 시험지 유출시킨 거 걸리지 않겠지?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형한테 아쉽지 않게 돈 챙겨주고 있으니까. 물론 자기가 준 돈의 일부긴 하지. 그럼 자기야, 내 아들 카이스트에 보낼 수 있을까? 아님 서울대라도. 다른 데는 절대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브로커인데 못할 게 있겠어? 자기 아들 교장 표창장 받게 해줄게. 과학고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면 수시 합격은 누워서 떡 먹기야. 수능 볼 필요 없이 패스라고. 우와,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 우리 자기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여행이나 같이 갈까? 자기 남편한테 핑계대고 외박해도 되지? 당연하지. 아들님이 과학고 전교 1등으로 올려놨는데 그깟 외박 하나 못 가겠어? 자기야, 나 앞으로 자기만 믿을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제대로 키워줘. 아이, 걱정하지 마. 엘리트 코스는 다 내 손 안에 있다고. 동서와 불륜남의 대화를 모두 듣게 된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조카애는 처음부터 과학고에 갈 인재도 아니었고 공부를 해서 1등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브로커에게 돈과 몸을 주고 받아낸 것들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미친 엄마가 또 있을까 싶더군요. 저는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식당에서 찍은 동영상을 공개해서 동서를 개박살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복수기 전에 조카 애한테 자유를 주고 싶은 게 우선이어서 모든 걸 알리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 학교에 학부모 회의가 있어 다들 모였는데 동서도 나왔더군요. 저는 앞일을 상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비아냥거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교 4등 엄마 안녕하세요. 제가 전교 1등 엄마입니다. 우리 시경이가 컨디션을 되찾아서 이제부터는 1등 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래야지. 동서가 들인 돈이 얼만데 시경이가 1등 놓치면 쓰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들였다니? 아, 동서가 시경이 뒷바라지 쓴 돈 말이야. 별 뜻 없었어. 하, 우리 아들은 사교육 없이도 성공할 아이거든요. 4등 어머님? 앞으로 저한테 동서라고 부르지 마시죠. 아, 맞다. 미안해요. 시경 어머님. 제가 깜빡했어요. 지난주에 문전박대하고 소금까지 뿌린 분이랑 어떻게 동서지간으로 지내겠어요. 그럼 우리 남남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햇소리? 저기 교감 선생님 오시네요. 그럼 잡담은 그만. 잠시 후 학부모들이 모인 교실에 교감 선생님과 한 남자 선생님이 걸어 들어왔어요. 교감 선생님은 입술을 꽉 깨물고 들어오더군요. 제가 보내준 사진과 영상을 보고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이윽고 교감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학부모님들 다 모이셨군요. 일단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옆에 있는 박 선생은 오늘부로 파면하고 경찰서에 넘길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박 선생이 돈을 받고 과학고의 입학 시험지를 유출하고 학기 시험지도 유출했습니다. 1학년 중에 브로커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김시경 학생 한 명입니다. 시경 어머님, 박 선생이랑 불륜 관계이자 돈으로 시험지를 거래했죠? 저는 낄낄거리며 동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동서는 많이 놀랐는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감 선생님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시경 어머님,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형사들이 학교에 오는 중이니까. 박 선생과 어머님은 이 자리에서 조사받을 겁니다. 또 브로커이자 불륜남 박정식도 방금 잡혔다고 하더군요. 조사해서 사실 확인되면 처벌 피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자 동서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입술을 열더군요. 난 아니에요, 교감 선생님.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 아닙니다. 익명으로 경찰서에 이메일이 갔어요. 브로커와 불륜 관계이자 돈을 거래해서 입학한 것, 시험지 유출로 인해 전교 1등 한 것까지 말입니다. 지금 박 선생 자리를 조사하러 나오니 형사가 오면 그때 조사 받으세요. 물론 시경 학생은 우리 학교에 더는 못 다니게 될 겁니다. 전학 조치나 퇴학 조치가 이뤄질 거예요. 말도 안 돼. 내 아들은 영재야. 과학고 전교 1등 천재라고! 교감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운동장에 도착한 경찰차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눈물을 터뜨리며 교실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겁이 나서 도망치는 거였죠. 저와 학부모들은 동서가 도망치는 걸 보려고 복도로 따라 나왔습니다. 동서는 두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달려가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냅다 뛰더군요. 계속해서 동서 뒤를 따라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던 동서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발목을 제대로 접질렀는지 쉽게 일어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단을 내려가 동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시경 엄마, 그동안 사기치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당신 뒤를 미행해서 진실을 알게 됐지. 브로커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랑 식당에서 나는 동영상 모두 내가 경찰과 학교에 보내줬어. 그러니까 니년 이제 끝이라는 거야. 알겠니?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년아? 너였어? 네가 우리 모자 인생 망치려고 한 거야? 이 나쁜 년. 너는 조카 인생 그렇게 망치고 싶었니? 네 인생이 박살나는 건 맞는 말인데 내 조카 시경이 인생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야. 걔는 이제 자기 인생 되찾을 거야. 평범하게 지낼 수 있다고. 니년 욕심 때문에 시경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훤히 보인다. 닥쳐! 내 아들은 나랑 같은 마음이야. 그리고 내 아들은 영재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년 이거 완전 정신병자네. 니년이 한 불륜, 시험지 유출보다 더 나쁜 게 시경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거야. 그걸 아직도 모르겠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년이 뭘 안다고 멋대로 짓거려? 내 아들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과학자가 돼서 노벨상을 받을 위인이라고. 저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 있던 학부모들은 동서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해댔고 1층에서는 경찰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계단 위로 기어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서의 두 발을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시경이 엄마, 어디 가려고? 이제 다 끝났어. 니년의 사기극은 이제 끝이라고. 이건 놔. 난 죄가 없어. 모두 니년이 모함하는 거라고. 동서는 온몸을 떨며 발광했는데 진짜 미쳤는지 발작을 일으키며 개거품을 물더군요. 계단을 올라온 경찰들은 동서를 내려다보더니 꾀병 부리지 말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마지막 수단인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어요. 형사님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브로커인지 뭔지 나랑 상관없다고요. 증거가 다 나왔고 자백도 나왔어요. 무슨 말을 하든 일단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죠. 아이, 나는 억울해. 형님,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내 아들 과학고에 계속 다니게 해줘요. 동서는 시뻘건 눈으로 애원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밝혀졌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조카애를 과학고에 입학시킨 사실과 시험지 유출, 불륜까지 싹 다 털렸답니다. 브로커와 박 선생은 징역을 살게 됐는데 동서는 벌금형으로 풀려나왔어요. 물론 시동생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시동생은 집에 동서를 들이지도 않았고 조카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며 이혼했답니다. 조카애는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동서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렸고 평범한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시동생은 바쁘다는 핑계로 동서가 하는 말을 모두 믿고 지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크게 반성하며 조카에게 모든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잠시 난리가 났지만 곧 조용해졌고 제 아들은 다시 전교 1등을 지키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결과 17살이 된 시훈은 카이스트에 수시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이혼당하고 소식이 끊겼었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가진 돈 다 털리고 이혼당한 뒤 숙식 제공되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있답니다. 조카애를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조카 시경이는 동서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시골 바닥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으로 벌을 받고 있네요. 제가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카가 동서에게서 벗어난 건 아주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듣고 저에게 큰 비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